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조금 전이란 단어 빼겠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마침내 대선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에 실망하고 절망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다.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저에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 감당하려 한다. 마침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교수는 오늘 유난히도 긴장되고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선뜻 만나자 제안하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자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만나실 분 있으면 모두 만나시고요. 들어야 할 이야기 있으면 모두 들어주십시오. 다만 편가르기 해서요.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거 편가르기 하지 맙시다요. 이거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요. 안철수 교수 1시간 내내 대선 출마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도의 심리 마술사, 심리적 기술로 정치권 돌아가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풀어주시는 분 모십니다.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 오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긴장하시네요. 네. 지난번 참 부친상이신데도 저희 캐도남마 약속에 출연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저희가 한번 찾아갈 기회도 안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참. 그건 펑크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진작 알려주시죠. 예, 진짜 알려주시죠. 자, 오늘 안철수 교수 오늘 아까 저기 의상실에서 저랑 만나서 야, 외운 것처럼 했는데 이거 프롬프터 보고 한 거 모르셨죠? 네, 전 사실 오늘 발표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분이 긴장된 상황에서 하실 말씀을 저렇게 명확하게 하는구나. 역시 머리가 좋으시구나. 그걸 다 저 긴 이야기를 나도 이야기를 하면 좀 더듬거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데 프롬프트를 썼단 말. 그렇죠. 유리 프롬프터라. 근데 그 이제 이게 또 모양이 정확히 양쪽 45도 각도에서 잡혔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반샷만 딱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유리 프롬프터를 볼 때는요, 가운데를 쳐다보시면. 근데 그거 쓰면 안 되나요? 40 써도 되죠. 네. 그렇다 이거죠. 잘 썼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되게 이제 청와대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이분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사용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네요. 잘은 몰라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돈에 대해서는 걱정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어떻게든 자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저도 그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걸 아니에요. 굳이 이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의상실에서 얘기한 그렇군요. 그 얘기부터 풀면 우리 조금 중요한 얘기부터 할까요? 네,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를 시작을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안철수 교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조금 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 조금 보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다른 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나왔어요. 조금 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하라면 저분이 참 싫은 거를 억지로 끌려놨다라는 거를 또 저렇게도 보여주는구나. 대부분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대통령 출마 선언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고민 좀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가 이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어떻게 좀 해봅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났으면 우리 문제를 좀 속 시원히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뭘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할까? 이래가지고 약간 좀 상당히 한편으로는 이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미심쩍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해지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약간 후련한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신있게 이 정치권을 제가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줄 것도 기대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있겠죠. 그렇죠.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 없으니까 조금 그분은 아쉽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런 측면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겠구나. 어떤 분들의 저 심리를 보면 오늘 이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대통령 이 후보가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방파레가 빵빵빵 울리면서 와 안철수 대통령 만세 이러면서 종이가 막 날아가죠. 빵빵 하면서 종이 막 날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일은 없죠. 네, 없었죠. 네, 네. 없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기자회견 하는 걸 보고 뭔가 좀 심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보시죠, 우리 교수님은. 저분이 조금 더 단촐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엄청 많은 기자가 앉아있고, 또, 거기 지지자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저분도 이제는 정치인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약간 들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단촐하게, 어차피 순수한 이미지고, 정치의 초짜, 그러니까 초짜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고, 이 순수함이 사실은 최고의 강점인데, 안철수 원장이. 오늘 저도 그런 측면에서 기자들도 너무 많고, 또 거의 이현재 전 장관도 쫙 앉아있고, 바로 또 유리 이것도 있고, 프롬프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이게 진짜, 이제 정치인이 되셨구나. 그렇죠. 근데 기자들이 많은 거는, 이 한 회사에서 한 명만 오라고 그랬대요. 많이 몰려올까봐. 그런데도 그 정도로 많은 걸 보면 대한민국에 쓸데없는 언론사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쓸데없는 언론사. 아니, 너무 많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쓸데없는 언론사가 어딘지 몰라도 듣는 쓸데없는 언론사 기분 나쁘. 기분 많이 나쁘겠죠. 예. 자. 안철수 교수의 워딩, 그동안의 워딩을 잠깐 보면은요. 출마하실 건가? 이렇게 물으면 고민 중이다. 그렇죠. 출마 언제 하실 거냐? 나도 모른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과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냐? 서울시의 구상을 했다. 서울시정. 서울시정 구상을 왜 했을까요, 같이?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했다잖아요. 시민으로 한 사람. 경기도민이면 그 이야기는 안 했겠죠. 광주 서울시에 사시죠? 알겠습니다. 5.18 광주 묘역에 왜 갔냐? 개인적인 일로 가서, 제가 알기로 광주 묘역만 들렀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신 거는. 그 광주 묘역에 가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개인적으로 중요하죠. 이러한 정치 화법, 이러한 그 화법. 이런 좀 새로워요. 그렇죠. 새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선한 부분도 있고요. 훌륭한 지적이세요. 왜 새롭다고 느끼시느냐 하면요. 지금 박앵커께서는 안철수 후보 선언을 이분을 정치인으로 그동안 쭉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행동은 당신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아직 이 대학 교수로 또는 원장으로 또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정치인과 동일한데 왜 정치인의 화법을 쓰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새롭다, 다르다 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내일부터는 화법이 상당히 조금씩 정치인의 화법이 나올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서도 상당히 저는 이제 정치인의 화법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 혹시 안 느끼셨어요? 조금 느꼈죠. 왜냐하면 질문을 피해가는 걸 봤습니다. 창당 부분의 문제 질문했을 때도 피해갔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딴소리 했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그걸 왜 기자들이 다시 재차 물었어야 되는, 단일화 부분도 피해갔는데 계속 기자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물었죠. 이야기를 했죠. 물었죠. 그러나 끝까지 피해갔죠. 이거.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정치 쪽에 감각이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와, 저분이 벌써 정치 구단이었구나. 놀랍다. 초짜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미 저런 정치적인 내공이 있다니 이렇게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분이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을 저질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단일화는 그렇죠. 본인이 단일화하면 혼자서 단일화 하면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제가 단일화 합니다. 딱 이야기를 했지만 단일화가 뭐 혼자 됩니까? 네, 그건 저 같으면은 네. 제가 안철수 원장은 아니지만 네.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두고 네. 그때 시간이 지나봐야 좀 알겠으면 지금 여기서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든가 네. 아니면 창당 문제에 있어서 아 그건 제가 고민을 아직 못 해봤네요라든가 네. 솔직하게 네. 창당한 생각이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참 했으면 그렇죠. 부족하죠 제가. 예. 아니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내가 안철수 원장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훌륭한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안철수 원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 가슴 안 아파. 그렇죠. 저는 다르죠. 네. 예, 완전. 네. 그런데 안철수 안철수 원장.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본인이 고민하는 모습을 이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한 거를 충분히 알렸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앞으로 창당을 할 거냐 또는 단일화 할 거냐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때 가서 이야기를 그래 되면 이 사람 뭡니까? 고민남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고민남이 된다. 예, 고민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당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앞으로 단일화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정당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정보가 과잉돼 가지고 인지적 이 부담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거를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핵심만 이야기했다 이거죠. 오늘 어느 기자가 또 질문했는지 맨 처음에 이 출마 선언문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네. 그 모든 직분 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랬더니 그렇죠. 직분 다 버리고 그렇죠. 돈 그러니까 사회 환원 그 안랩에 있는 자기 주식 그렇죠. 지분 네. 이것도 다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는 그렇죠. 이 선언을 하는 순간에 서울대 교수 자리를 내놓는 건 당연하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정치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되겠다고 해놓고 교수 자리 계속 유지하고 휴직하고 뭐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서다가 안 되면 다시 교수가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우리는 거는 이제 없어요. 그렇죠. 안원장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준 거죠. 그런데 네. 여기서 그 놀라운 특점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은 뭡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의 지분을 이미 그 재단 만드는데 헌납한 거 말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반. 것조차 음.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 전부 다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처럼 자기 재산을 또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쓰니 안 쓰니 하고 재산을 빼돌린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공직에 나를 헌신을 함으로써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사회의 것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 앞에 if가 붙습니다. if. 아. 어떤 if입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 당연하죠. 대통령이 안 되는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이미 반이나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사회 환원에 350억인가 하겠다 밝혔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안 되면 저 돈만 사회 환원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조금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했었어요. 그분이 사회 환원하겠다는 재산은 그분이 실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재산의 10분의 1이나 될는지 모르겠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이 그 정도 내놓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아무도 10분의 1이면은 전 재산이 3,500억이라는 건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가 많죠, 그죠? 네, 하여튼 조건을 네. 걸고 이명박 대통령 조건을 걸지 않았었다. 이 차이가 있다. 아니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그 꼼수와 지금 안철수 원장의 이 선언하고 직접 비교를 하십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환원을 어떻게 꼼수로 보고 이거는 지금 꼼수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실제로 일단 우리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하는 재단 이거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네. 나중에 청계대단이라고 그분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청계재단을 지배하는 분들은 다 누굽니까? 그분의 아주 친밀한 분. 그거는 결국에는 일반 재벌들이 재단 만들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세금 회피하는 거 그대로 그분이 재현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환원이라고 한다면 저도 사회환원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사회환원 합시다. 할 돈이 없잖아요. 아 지금 있는지 하우스 푸어. 지금 있는지 빚이 더 많아. 하우스 푸어. 그러세요. 전세 돌리고요. 우리 그 돈 모아가지고 하우스 사회환원 푸어. 하면 안 될까요? 전세값이 안 돼. 안 돼요. 네, 하우스. 어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불쌍하시네요. 예.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이명박 아니에요? 대통령의 재단은 아직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이, 재단을 제대로 활동하시고 진짜 당신의 재산을 이 사회에 환원하신 분은 퇴임 후에 사저 문제로 가지고 그렇게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열받게는 안 하시죠. 내곡동 사저 문제 때문에 지금도 뭐 특검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조차도 원래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저는 이명박 대통령 편을 들겠습니다. 아, 도세요? 당연히 왜냐하면 들어야죠. 이명박 대통령은 앞에 조건이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무조건 사회 사실은요, 환원하겠다. 그게 더 순수한 거 아닌가 사실? 에이, 그분 순수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예, 왜냐하면 그 순진한 겁니까 그럼? 예. 아이, 순지는 더욱더 해당 사항이 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예. 없군요.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 선거하기 그게 뭐 보름 전입니까? 한 달 근데 전입니까? 하여튼 전이죠. 예, 기껏해봤자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재산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너무 높았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에 하나 잘못될까봐 그 재산 어차피 헌납은 안 하겠지만 헌납한다는 그런 거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네. 아 이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싶은 욕심이 진짜 강했구나. 그런 강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구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서는 안철수 원장과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네. 안철수 원장은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 또는 후보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제가 지금부터 죽을 각오를 다해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붙나 보면 이 사람은 참 순진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상당히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아, 실망 안 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지. 여러 가지 뭐 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안철수 교수를 잘 아지, 잘 모르시죠? 제가 잘 모르죠. 예, 잘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그분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라는 것 정도는 뭐 웬만큼 심리학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뭐 오랫동안 지낸 분에 비해서도 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 안철수 원장 옆에요. 네. 서울시장 그때 막 그 불출마 선언할 때도 그렇고 네. 항상 그 시골 의사라고 불리는 박경철 박경철 씨. 예, 네. 의사가 네. 항상 옆에 있었는데 네, 오늘 없었습니까? 오늘 안 보였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도 옆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 베트남 가셔서 뭐 글을 쓰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국내에서 뭐 그리스 관련 하여튼 무슨 이렇게 네, 그리스의 여행을 다녀오시고 인문학 예. 그 책을 낸 정치 이거랑 관계없는 정치와 관계없이. 인문학 순수 인문학 네. 여행 다니면서 네. 원래 박경철 시골의사랑 되게 친한 걸로 그렇죠. 알고 안철수 있고 원장과 같이 네. 청춘 콘서트도 하고 그랬죠. 네 혹시 이런 거 좀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기본적으로 대중들에게 있어서 안철수 원장과 박경철 이 의사와의 관계, 사실은 박경철 씨도 원장이라고 불립니다. 네, 원장이죠. 왜? 안동병원의 원장. 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경철 원장과의 관계를 대중들이 아주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건 작년에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고 이 안철수 원장하고 단일화를 할 때 그거를 발표를 했을 때 박경철 원장이 이건 진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이 아마 대중들에게 상당히 부각이 됐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전에도 박경철 원장이 안철수 씨와 같이 이 청춘 콘서트도 했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참 친하다. 그거는 같이 한다 인생. 나 그렇게 봤죠. 인생 같이 한다. 거기까지는 그 부분에 아니더라도 대해서는 조금 적어도 다릅니다. 정치와 이런 관련해서는 항상 같이 의논할 것이다. 이 정도는. 의논은 그동안 많이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또 대통령으로 상당히 강하게 추천을 하고 옆에서 의견을 표현한 사람은 박경철 원장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박경철 원장과 같이 이 공감 60분이라는 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 일종의 시사 해설 프로인데 네네. 그때 이제 박경철 원장하고 같이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예리한 분이다. 감이 예리하죠. 뛰어나다. 네, 뛰어나죠. 예, 그리고 상당히 감성적이세요. 네. 그러신 분들은 비교적 보통 사람보다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랬을 때 아무도 감히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을 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다면 진짜 깨끗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와 상상을 박경철 원장은 그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언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안 보입니까?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만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앵커가 안철수 원장하고 같이 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리겠습니까? 안철수 원장. 그럼 박앵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그냥 좋죠, 만약에. 기분이 좋다라고 아니, 생각하는 건 좋다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참모로 들어간다면, 아니면 내가 안철수 원장 참모로 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 참모로 들어간다면은 참모로서 옆에 있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직 이 박앵커가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인기가 있고 시골 의사 이런 것 같은 베스트셀러 이 책을 쓴 사람이라든지 또 방송 활동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인지도와 또 이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는 아직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캐도 낱말을 진행하는 인기 있는 앵커 수준인데 그럴 때 안 원장의 부속품으로 또는 참모로 들어가는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경철 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경철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 능력도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안철수 원장하고 같이 가면 본인이 갑자기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혹시 두 분이서 좀 다툰 거, 이런 거 없었을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첫째, 네. 이 안 원장이 누구랑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박경철 씨의 심리 상태로 봤을 때 누구한테 기분이 나쁘면 혼자 기분이 나쁜 상태로 유지를 하지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제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야기 안 네, 했는데. 결론, 그래서 그 박경철 네. 원장 입장에서는 안 원장이 진짜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 급의 인물로 바뀌고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너는 그러면 안철수 씨와 같이 총리라다. 그런데 그거를 박경철 원장은 심리적으로 수용을 못합니다. 왜? 당신은 정치 그 더러운 동네에서 내가 가가지고 내 몸에 지금 뭘 묻힐 일은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치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거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거나 안철수하고 옆에 있으면서 그냥 안철수 똘마니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자존심에서 가지 않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안철수 씨가 나와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지라고 지켜보는 그것이 가장 편한 이분이 취할 도리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안철수에게 서운했던 사람들인데 이 서운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요. 네. 지금 바로 다음 모실 손님이 근데 있어요. 안철수 원장한테 서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 무슨 일로 서운해질 수 있습니까? 조금 이따 볼까요? 서운했던 사람들 안철수 원장. 아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야. 그 중에서 한 분. 아 여러분이 서운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름대로의 있으니까. 우리 제작진의 평가. 그러면 아예 그분하고 어떤 분들인지 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한 네. 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예. 윤여준 전 장관이 네. 사실은 안 교수 옆에서 같이 정책 콘서트 기획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멘토라고 하니까 윤여준 전 청춘 장관이 콘서트에 윤 장관이 한두 번 나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제가 듣습니다. 직접 윤 장관한테 들으셨다. 예, 제가 분명히 들은 기억으로는 그렇죠. 하여튼 청춘 콘서트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죠. 조언을 예, 해주는 거죠. 기획도- 조언과 기획은 큰 차이입니다. 기획도 제가 알기로 조언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 사실이 어떻게 됐든 예. 멘토라고 하면 멘토입니다 하면 되는데 예. 그렇다면 수백 명 멘토 중 하나이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상당히 말할 필요는 없는데 까칠하게 이야기를 윤여준 했네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서운해했을 수도 있다. 서운하죠. 네, 그런 하죠. 소리도 네. 열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운이 금태섭 아니라. 변호사가 얼마 전에 정준길 전 공보위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협박이냐 아니냐. 예. 그거 하고 나서 유민영 대변인이 그거 기자에게는 금태섭 개인의 이야기일 뿐. 이러면 좀 서운할 수도 있죠. 누가요? 금태섭 변호사가. 변호사가요? 아닐까요? 금태섭 변호사가 서운할 일은 없을 것 금태섭 같습니다. 개인의 생각일 뿐. 그러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죠. 아, 알았습니다. 제 네. 생각에 그렇죠. 상식적 측면에서 예.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진 앵커 개인의 생각일 예. 뿐이죠. 그리고 그거는, 예. 문국현 전 창작전 대표도 있었고 네. 지금 이제 나오실 박찬종 네. 변호사. 네. 그다음에 또 정운찬 전 총리. 전 총리. 그분은 왜 갑자기 여기서 언급이 그분들도 되십니까? 여기 나오셔서 네. 돕겠다. 네. 도울 마음이 있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많이 했었어요. 오, 근데 그러셨군요. 한 번도 하여튼 연락이 안 왔대요. 연락도 안 왔다고 아니, 별로 그러고 그 도움이 제가 그 필요하지 이외에도 않나 보죠. 거기에 쌓인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개인 사생활이니까 하여튼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러면 부디 서운했다. 그 질문이 이거네요. 많은 이 나름대로의 정치 원로 또 나름대로 이 사회의 명망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원장의 정치 진출 또는 대통령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원장 쪽에서 도와주세요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삐지셨다. 그러니까 서운했을 것 같다라는 앵커의 생각. 그렇죠. 그거는 박정진 앵커의 생각이군요. 네, 그냥 상식적 생각. 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운하지는 안철수 않았겠다. 원장이시고 예. 저도 사회적 저명한 인사라고 치고 나는 우리 황상민 교수를 돕고 싶다. 네. 진심으로 네. 불러주면 난 열심히 돕겠다 하면 네. 황상민 교수가 저랑 이렇게 좀 아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끝까지 전화 한 통 없고 그러면 저는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느냐를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요 얘기 박찬중 변호사랑 같이 할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냥 얘기할까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박찬영 변호사께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심리학자로서의 그럼, 해석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분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상당히 강박적이세요. 그리고 그 강박적인 성향인 사람은 조금 결벽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안철수 원장은 기존의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좀 오물이 많이 묻은 사람들이고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네, 오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예, 그런 분들이 굳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네, 우리 이거 네, 한번 확인해 여기까지 보죠.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박찬 변호사 같이 하죠. 그렇죠. 오늘 박찬중 변호사 서운해하실까 아닐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58
8초 후에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